나가봐라. 지금 당장 텃밭으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가서 딸기 모종을 심었던 자리를 보라. 잎은 푸르고 건강해 보이지만 뿌리는 어떤가? 흙을 살짝 긁어보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고 겉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분명히 원예용품점에서 산 활착제를 뿌렸고 포장지에 적힌 대로 정확히 했으며 돈도 아끼지 않았지만 결과는 똑같다. 모종 10개 중 3개는 시들고 나머지도 한 달이 지나도록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 너는 토양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모종이 약했다고 믿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너는 매년 봄마다 원예용품점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병을 사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파는 막걸리 한 병이면 원예용품점에서 파는 3만 원짜리 활착제보다 딸기 모종의 생존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고? 그것도 단 3천 원에. 게다가 한 병으로 20개 모종을 처리할 수 있으니 모종 한 개당 150원밖에 안 든다고. 원예용품점 직원은 절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활착제를 팔 수 없기 때문이며 막걸리 회사는 원예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광고하지 않으니 아무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오늘 내가 말해주겠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정말로 없다. 원예용품점에 가면 활착제 코너가 따로 있고 포장지에는 과학적인 용어들이 가득하며 직원은 자신있게 추천하니 너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 원예 프로그램에서도 활착제를 쓰라고 하고 농업 잡지에도 광고가 나오니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할머니 세대는 막걸리를 썼지만 그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과학이 발전했으니 화학 제품이 더 좋다고 믿었을 것이며 그렇게 믿도록 만든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원예용품 산업은 너에게 의존성을 만들어야 살아남는다. 한 번 사면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매년 봄마다 다시 사야 하는 제품을 팔아야 하며 그래서 활착제 한 병은 20개 모종을 처리하기에 부족하게 만들어져 있고 효과는 일주일이면 사라지니 추가로 더 뿌려야 한다고 포장지에 쓰여 있다. 너는 지시를 따랐고 돈을 냈지만 결과는 항상 비슷했으며 그들은 너에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더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사라고 권한다. 오늘 너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딸기 모종의 뿌리 활착률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을. 그것도 원예용품점 활착제 가격의 10분의 1로.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경고를 해야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종을 심을 때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행동처럼 보이고 심지어 전문가들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뿌리 활착을 방해하는 주범이다. 8월 말이 되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왜 이웃집 딸기는 주렁주렁 열리는데 네 딸기는 겨우 몇 개만 달리는지를. 이유가 거기 있다. 지금부터 끝까지 읽어라. 먼저 계산해보자.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잃었는가? 딸기 모종 20개를 심는다고 가정하면 원예용품점에서 파는 활착제 한 병이 3만 원이고 포장지에는 20개 분량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15개 정도밖에 못 쓰니 한 병 더 사야 해서 총 6만 원이 든다. 그런데 활착제를 썼어도 모종 20개 중 5개는 시들어 죽으니 다시 모종을 사야 하고 모종 한 개에 2천 원이니 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합치면 7만 원이다. 활착제를 쓴 모종들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한 달 동안 성장이 더디니 영양제를 추가로 사서 뿌려야 하고 이것이 또 2만 원이며 뿌리가 약하니 병에 걸리기 쉬워서 곰팡이 방제제를 사는데 또 3만 원이 나간다. 여기까지만 해도 총 12만 원인데 이것은 단 한 번 심을 때의 비용이며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심으면 1년에 24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3년을 반복하면 72만 원을 쓴 셈이고 너는 여전히
왜 이웃집 딸기가 더 잘 자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막걸리 방법을 보자. 슈퍼마켓에서 파는 막걸리 한 병이 3,000원이고 이것을 물에 10배 희석하면 20개 모종을 처리하고도 남으니 모종 한 개당 150원이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가 뿌리 주변 토양을 활성화시키니 모종이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생존율이 90% 이상 올라가며 뿌리가 튼튼하니 영양제도 필요 없고 병 저항성도 높아져서 방제제도 줄일 수 있다. 1년에 2번 심는다 해도 6,000원이면 충분하고 3년이면 18,000원이다. 화학 제품으로 쓴 72만 원과 비교하면 70만 원 이상을 아낀 셈이며 동시에 더 건강한 딸기를 수확한다. 너는 계산했는가? 지난 몇 년 동안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원예 용품점에 갖다 바쳤는지를. 그리고 이제 질문이 생긴다. 만약 이 방법이 존재한다면 왜 아무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는가? 원예 용품점 직원도 아니고 농업 잡지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다. 답은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너를 화나게 만들 것이다.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1975년 전라남도 해남에 박영수라는 딸기 농부가 있었다. 그는 딸기 농사를 20년 넘게 지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막걸리를 희석해서 모종 뿌리에 뿌리는 것이었다. 박영수는 화학 활착제를 써본 적이 없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으며 그의 딸기밭은 해남에서 가장 건강했고 모종 활착률은 95%를 넘었으니 주변 농부들이 비결을 물어보면 그는 숨기지 않고 막걸리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1980년 초에 대형 농자재 회사가 해남 지역에 영업소를 열었고 활착제와 영양제 판매를 시작했으며 영업사원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화학 제품이 전통 방법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홍보했다. 처음에는 농부들이 믿지 않았지만 회사는 무료 샘플을 나눠주고 사용 결과를 비교하는 시연회를 열었으며 시연회에서는 화학 활착제를 쓴 모종이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영수는 알았다. 그 시연은 조작되었고 단기간 성장 촉진제를 섞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토양과 뿌리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박영수는 농협회의에서 발언했다. 막걸리 방법이 오랜 시간 검증되었고 비용도 저렴하며 토양 건강에도 좋다고. 화학 제품에 의존하면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농가 부담만 커진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묻혔다. 농자재 회사는 농협에 후원금을 제공했고 농협 간부들은 회사 제품을 추천하기 시작했으며 지역 농업기술센터 교육 자료에도 화학 활착제 사용법이 실렸지만 막걸리 방법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년 후 박영수는 해남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가 농자재 회사와 갈등을 빚었고 농협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그의 지식은 함께 사라졌고 지금 해남 농부들 대부분은 화학 활착제를 쓰며 막걸리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알아도 구식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라.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영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했지만 그저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밀려난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있지만 왜 활착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읽어라.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제 너는 알고 싶을 것이다. 막걸리가 어떻게 뿌리 활착을 돕는지를.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너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겠다. 대신 네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다. 막걸리를 물에 희석해서 모종 뿌리에 부으면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첫째는 유산균이 뿌리 주변 토양 속 유해균을 억제하고, 둘째는 효모가 뿌리 발달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며, 셋째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기산이 토양 미네랄을
뿌리가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준다. 첫 번째 메커니즘을 보자. 유산균 방패라고 부르겠다. 너는 김치를 담그면 유산균이 자라서 나쁜 균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똑같은 일이 토양에서 일어난다. 막걸리 속 유산균이 뿌리 주변에 정착하면 빠르게 번식하며 주변 공간을 차지하고 유해 곰팡이나 세균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화학 살균제 없이도 뿌리 썩은 병을 예방하는 원리다. 화학 활착제는 이런 보호 기능이 없고 오히려 토양 미생물을 죽여서 장기적으로는 토양을 약하게 만든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효모 공장이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효모는 살아있고 토양에 들어가면 계속 활동하며 효모가 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식물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뿌리 세포 분열을 촉진하니 뿌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자라고 화학 활착제에 들어있는 합성 호르몬은 초기에 빠른 효과를 보이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반복 사용하면 식물이 의존성을 갖게 되어 자체 호르몬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는 미네랄 열쇠라고 부르겠다. 토양 속에는 칼슘, 인,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대부분 뿌리가 직접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묶여 있다. 마치 잠긴 금고와 같다. 막걸리 발효 과정에서 생긴 젖산, 구연산 같은 유기산은 이 미네랄을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니 뿌리가 필요한 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고 화학 활착제는 이미 가공된 양분을 제공하지만 토양 자체의 미네랄을 활용하지 못해서 계속 외부 공급에 의존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뿌리 활착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유산균이 보호막을 만들고 효모가 성장 호르몬을 공급하며 유기산이 양분을 해방시키니 모종은 스트레스 없이 뿌리를 뻗을 수 있다. 화학 활착제는 단 하나의 기능만 제공하지만 막걸리는 생태계 전체를 바꾸며 그래서 효과가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되고 한 번 처리로 충분하다. 너는 궁금할 것이다. 왜 할머니 세대는 이것을 알았고 우리 세대는 모르는가? 답은 간단하다. 1960년대 한국 농업이 현대화되면서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이 정부 정책으로 장려되었고 전통적인 발효 농법은 비과학적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며 농업 교육기관에서는 화학 제품 사용법만 가르치고 전통 방법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농자재 회사들은 이 흐름을 타고 시장을 장악했고 수십 년간 우리는 그들의 제품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일본 나가노현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역 농협이 전통 발효액 사용을 권장했고 지금도 많은 농가가 쌀 발효액이나 막걸리 희석액을 활착제로 쓴다. 그들은 화학 의존도를 낮추고 토양 건강을 회복했으며 장기적으로 농사 비용을 줄였다. 중국 윈난성에서도 전통 발효 농법이 살아남았고 유기농 인증 농가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서 높은 품질의 채소를 생산한다. 두 나라 모두 막걸리와 비슷한 쌀 발효주가 있고 농업적으로 활용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차이는 그 전통을 지켰는가 버렸는가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열의 아홉은 딸기 모종을 심을 때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이것은 올바른 행동처럼 보이고 심지어 원예책에도 이렇게 하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뿌리 활착을 방해하는 주범이며 바로 모종을 심은 직후 매일 물을 주는 것이다. 너는 아마 놀랐을 것이다. 물을 주는 게 잘못이라니. 하지만 들어보라. 딸기 모종을 심으면 뿌리가 아직 토양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매일 물을 주면 토양이 계속 젖어 있게 되며 젖은 토양은 산소가 부족하고 뿌리는 산소가 있어야 세포 호흡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물이 토양 공급을 채우면 산소 공급이 차단된다. 게다가 계속 젖어 있는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고 연약한 새 뿌리는 곰팡이 공격에 취약하니 너는 모종을 돕는다고 물을 주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다.
모종을 심을 때 막걸리 희석액으로 한번 충분히 적신 다음 사흘에서 나흘 동안은 물을 주지 말라. 토양 표면이 말라 보여도 속은 여전히 촉촉하고 이 기간 동안 뿌리는 물을 찾아서 아래로 뻗으며 동시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는다. 나흘째 되는 날 토양이 정말 건조해졌는지 확인하고 그때 두 번째 물을 주되 역시 막걸리 희석액을 쓰며 이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물을 주고 매번 흙이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 준다. 이 방법을 쓰면 뿌리는 스스로 물을 찾아 깊이 내려가고 토양 미생물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모종은 2주일 안에 완전히 활착한다. 화학 활착제를 쓰고 매일 물을 준 모종은 한 달이 지나도 뿌리가 얕게 머물고 조금만 날씨가 더워지면 시들며 이것이 바로 같은 품종, 같은 토양에서도 결과가 다른 이유다. 댓글에 이렇게 써라. 네가 사는 지역과 딸기 모종 활착에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를. 우리는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네 경험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으니 전라남도든 경상북도든 강원도든 상관없이 모든 정보가 중요하며 함께 배우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자. 절대적 활착의 레시피다. 첫 번째 프로토콜은 막걸리 뿌리 목욕이다. 막걸리를 물과 1대10 비율로 섞어서 모종을 심기 직전 뿌리를 이 용액에 10분간 담그면 유산균과 효모가 뿌리 표면에 붙어서 토양에 들어갔을 때 즉시 활동을 시작한다. 이것은 뿌리에 보호막을 입히는 것과 같고 활착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두 번째 프로토콜은 건조 자극이다. 모종을 심고 첫 물을 준 다음 사흘에서 나흘 동안 물을 주지 않으면 토양 표면이 마르고 이것이 뿌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물을 찾아서 아래로 가라고. 뿌리는 이 신호를 받고 깊이 뻗으며 깊은 뿌리는 가뭄에도 강하고 양분 흡수 능력도 뛰어나다. 세 번째 프로토콜은 계절 타이밍이다. 딸기 모종은 봄에 심지 말고 가을에 심어라. 9월 중순에서 10월 초가 최적이며 이 시기에는 기온이 서늘해서 증산작용이 적고 뿌리 성장에 집중할 수 있으니 활착 스트레스가 최소화된다. 봄에 심으면 곧바로 더워져서 잎에서 물이 증발하는데 뿌리는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수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것이 봄 정식 모종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다. 이 세 가지 프로토콜을 함께 쓰면 화학 제품 없이도 완벽한 활착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비용은 모종 한 개당 150원이 하며 게다가 토양은 점점 건강해지고 이듬해에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화학 활착제를 쓰는 농부는 매년 같은 돈을 쓰지만 막걸리 농부는 해가 갈수록 투입이 줄고 수확이 늘어난다. 마지막 질문이다. 올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A는 원예용품점에서 활착제를 사서 모종 20개에 6만 원을 쓰고 그중 5개는 죽고 나머지도 한 달 동안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길이며 추가로 영양제, 방제제를 사서 총 12만 원을 쓰고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하는 길이다. B는 슈퍼마켓에서 막걸리 한 병을 사서 3천 원만 쓰고 모종 20개를 모두 살리며 뿌리는 깊고 튼튼하게 자라서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토양도 건강해지는 길이다. 댓글에 A 또는 B를 쓰고 이유를 설명해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네가 선택을 말로 표현하면 네 마음속에서 그 이유가 명확해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이유를 읽으면 너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씨앗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서 작은 뿌리가 나오는데 이 뿌리는 아래로 가야 할지 옆으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뿌리 안에 이미 모든 지식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며 수천 년 동안 식물은 이렇게 살아남았고 화학 제품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너가 막걸리를 희석해서 뿌릴 때
너는 단순히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시스템을 깨우는 것이다. 너는 식물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짜 농사다. 힘은 병 속에 있지 않고 포장지 위에 있지 않으며 힘은 뿌리 안에 있고 토양 안에 있고 너의 이해 안에 있다. 내년 봄 텃밭에 나갈 때 막걸리 한 병을 들고 가라. 화학제품 코너는 지나쳐라. 너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뿌리는 기억한다. 기억하게 해줘라.